할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지만 가슴 속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아픔을 덜어주지 못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는데 손이 멈춥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가 눈에 들어왔어요. 습관처럼 사게 됩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6살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어요. 부스스한 머리, 졸린 눈, 그 모습이 죽은 아들을 닮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어났네. 씻고 와.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저 아이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저 작은 손이 자신을 이 세상에 붙들어 두고 있었어요. 6개월 전 며느리가 재혼한다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네가 행복해야 민준이도 행복하지. 그렇게 민준이에게 새아빠가 생겼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은 공손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그저 민준이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소원이었어요. 당분간 민준이는 할머니가 돌보기로 했어요. 갑작스런 변화는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하루 주말에만 엄마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다녀온 날 민준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엔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 움찔했어요. 민준아, 엄마 집은 어땠어? 그냥 짧은 대답뿐입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할머니가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민준아, 이불 속에서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할머니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준이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일요일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품에 안긴 민준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토닥였어요. 왜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답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옷깃이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의 떨림, 눈물, 침묵,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그리워서 그런 걸까?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할머니는 자식을 키우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았어요. 지금 민준이는 단순히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응, 나야. 혹시 민준이가 주말에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왜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우는 것 같아서. 아직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울렸어요. 그건 오랜 세월 아이를 키우며 익힌 본능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지켜야 해. 그 생각 하나로 할머니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얘기 좀 하자.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요.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네. 짧은 대답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 떨리던 손, 말하지 못하는 입술.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모든 걸 어둡게 보이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민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싫어.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이의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전자제품 가게에 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작은 녹음기 있나요? 가방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점원이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가장 작은 걸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지켜야 해. 그 생각이 모든 망설임을 밀어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준이가 엄마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녹음기를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가기 싫어. 민준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았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은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민준이 생각하면서 기다릴게. 정말? 그럼 우리 민준이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현관에서 며느리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어요. 잘 다녀와. 응.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숨 한쪽이 무거웠어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주말이 지나가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멈추고 텔레비전을 켜다다 끄고 창밖을 내다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일요일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몸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왔네.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짧은 인사 후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와 저녁을 먹였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재미있었어? 응. 대답은 했지만 눈은 밥그릇만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가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잡음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배고파.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된 듯 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가고 싶어. 민준아,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서 자야 돼. 그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아빠였어요. 울지 마. 여기서 네 가족은 우리야. 할머니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랑 상관없어. 알았지? 아니야, 할머니는. 네가 자꾸 할머니 찾으니까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착한 아이는 그러면 안 돼. 민준이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작아졌어요. 참으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녹음은 더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왔어요. 훌쩍이는 소리, 숨을 참는 소리. 할머니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혼자 그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을까?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지금 전화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집으로 오렴. 할 얘기가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섰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할머니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이제 너랑 상관없어. 남이라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끝까지 들어. 민준이의 울음소리, 참는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재생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민준이가 매번 울면서 왔잖아. 저도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도 그래요. 제 말을 안 들어요.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두려움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준이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민준이를 귀찮아했어요. 제가 민준이를 챙기면 화를 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릴 용기가 없었어요. 혼자 민준이 키우며 너무 지쳤거든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를 힘들게 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참을 운 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우리 모두 민준이 아비를 잃고 힘들었어. 나도, 너도. 어머님,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까지 잃을 순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네 남편하고 얘기해야 해, 제대로. 하지만 못하겠으면 나한테 민준이를 맡겨.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네 생각은 어때?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하고 얘기해 볼게요. 상담도 받아보고. 정말이니? 네, 민준이를 지키고 싶어요. 제대로. 며느리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을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야죠. 저도 엄마니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민준이를 위해서. 네, 어머님. 감사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 끝에 찾아온 빛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새아빠, 그리고 상담사.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이웃 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먼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새아빠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집에 올 때마다 우니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가 새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아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어려워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민준이가 저를 안 따라요. 맨날 할머니만 찾고. 할머니가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상담사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그게 섭섭하셨군요. 당연하죠. 애 엄마랑 결혼했는데 애는 저를 남처럼 대하니까. 새아빠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새아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상담사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어요. 민준이는 아빠를 잃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남은 건 엄마랑 저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마저 새 가족을 택하니까 외로웠겠군요.
네. 민준이는 버려진 것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죠.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힘드셨어요. 상실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민준이에게 떠넘겨선 안 됩니다. 아이는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새아빠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요? 민준이를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 아이도 가족을 원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상담사의 말에 새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더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상담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상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아빠가 먼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준이한테 잘할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머니는 새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민준이를 아프게 하지 마요. 그것만 약속해줘요. 네, 약속드립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를 위해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어색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몸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잘 놀고 있었어? 응, 옆집 할머니랑 쿠키 만들었어. 민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뭐래? 할머니는 항상 민준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정말? 그럼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된다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서로 기대며 천천히 나아가면 언젠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